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상처 주는 부부,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대해야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반복되는 상처에 지쳐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밤마다 이불을 덮은 채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식탁, 같은 집안에 있어도 배우자의 말과 눈빛이 칼처럼 날아올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용서를 입에 담곤 합니다. 과연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용서는 늘 미덕일까요? 하지만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 그 미덕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상처는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으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인데, 한때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이런 말들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최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고통은 누군가의 의도가 반복될 때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고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복된 말의 폭력, 무시, 방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용서가 곧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말이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되며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상대의 행위가 당신의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구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 나를 가두고 있는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철학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위태로운 오류입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누군가의 태도를 견디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에서 온다. 그 거리는 물리적일 수도 심리적, 언어적, 의식적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하나의 문장을 세워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책임이 있다.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특히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라. 그것은 신을 질투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흔히 빠지는 착각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간 변하겠지. 이번만 넘기면 이제 달라질 거야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 말들은 현실이 아니라 희망에 중독된 상상이며 종종 자기 파괴로 이어지곤 합니다. 마음속에 기생하는 희망 중독에 빠져 그 사람이 변해주길 기다리느라 나 자신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눈을 감고 숨을 참아야 하나요? 스토아 철학은 다시 묻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앞에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은 더 인내하고 참는 내가 아니라 그 고통의 구조에서 한 걸음 나올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나를 의미합니다. 도망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그러나 그것은 싸우지 않고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이지 마냥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흔히들 그냥 받아들여야지라는 말을 좋게 느끼지만 그것은 비굴이 아니라면 스스로를 버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되
스스로를 보호하는 당신만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대화보다 고요함이, 때로는 설명보다 단절이 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관계는 투쟁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끊임없는 설득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에서 각자의 고요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가까울수록 선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무례가 허용되고 침묵 속에 고통이 자라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결과입니다. 이제 철학이 제안합니다. 거리를 세워라. 그 거리는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늘을 날던 두 마리의 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하나는 너무 앞서 날고 하나는 늘 뒤처졌습니다. 처음엔 같은 방향이라 믿었지만 언젠가부터 서로의 그림자가 불편해졌고 이제는 서로가 짐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뒤에 있던 학이 멈춰섰습니다. 나는 너를 따라가느라 내 길을 잊었어. 이제는 나도 나의 방향을 찾아야겠어. 그래서 둘은 각자의 속도, 각자의 방향에서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고 그제야 서로를 진짜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큰 상처의 자리. 부부는 삶의 동반자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언제부턴가 족쇄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역할에 갇힌 신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아니라 좋은 아내, 괜찮은 남편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꾹꾹 눌러왔습니다. 괜히 말 꺼내봐야 또 싸우겠지. 그냥 내가 조금 참고 넘기면 아이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모든 말은 상대에 대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살고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덕이란 타인과의 조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침묵 속에서 혼잣말을 되뇌고 있습니까? 내가 틀린 건 아닐 텐데? 이게 너무 사소한 걸까? 왜 자꾸만 내 감정이 무시당하지? 그 혼잣말은 당신의 존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참는 건 관계를 위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서 감정이 무시당하면 그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말하지 못할까요? 왜 스스로를 포기하면서까지 남아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사이의 질서에 길들여진 착각이라 부릅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맞추려 드는 순간, 그는 당신을 하나의 도구로 보기 시작한다. 상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많은 부부가 싸우지 않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웃으며 식탁에 앉고 별일 아닌 듯 안부를 묻고 습관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모든 말들 속엔 감정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은 서로의 등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결국 나라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지워집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의 사랑. 노자는 사랑이란 억지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각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강물은 절대 바위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바위 곁을 돌아 흐르며 스스로의 길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흐름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 흐름이 멈춘 지점에서 이미 관계는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싸움. 대화는 매번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결말은 늘 서운함과 침묵으로 끝납니다. 그래, 또 그 얘기지. 넌 늘 그 얘기만 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 이쯤 되면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상처를 되풀이하는 의식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반복된 반응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반복 안에서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은 사랑을 지우고 피로만 남깁니다. 처음엔 작은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이 풀리지 않은 채 몇 번이고 반복되면서 그것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포기, 이 관계는 원래 이런 거다는 체념, 이 반복의 늪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함께 있음이 괴로워집니다. 철학은 패턴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반복되지만 그 반복을 인식하는 자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표정. 이제는 그 반복을 자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을 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듣고 가만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 강한 반복은 기대입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계속 기대합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그래도 마음은 있겠지. 적어도 생일은 챙겨주겠지. 그러나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 됩니다. 기대는 상대에게 바라는 미래이고 그 미래가 오지 않을수록 나는 다시 예전의 말, 예전의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무한 반복을 끊기 위해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잡으려 할수록 흐르고 멈추려 할수록 흘러간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바라볼 때 비로소 그 관계는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 낯선 쉼표를 넣어보세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역할을 하다 보면 관계는 쉽게 자동화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안에 낯선 쉼표 하나를 넣으세요. 말을 멈추고 가만히 그 사람을 처음 바라보기.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대신 아무 말 없이 눈 맞추기. 또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그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멈춰보기. 작은 멈춤이 이 반복의 굴레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랑은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랑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집을 쓰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의례처럼 반복될 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결과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의무만 남은 관계는 감정의 폐허 위에 세워진 것과 같다. 사랑이 아닌 역할로 살아가는 날들.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부모로, 동반자로, 가장으로. 그 수많은 이름 안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왜 이 안에 있는 걸까? 정말 이게 내 인생이 맞나? 하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그 질문이 시작되었다면 당신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 말은 사랑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 조절을 대신하고 그 사람의 불안을 덮어주며 그 사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점점 희생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이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존중과 거리,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는 결코 철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부가 다 그렇지. 이 나이에 어쩌겠어? 아이 때문에라도 하지만 철학은 그런 체념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은 자는 무엇이든 견뎌야 할 운명을 만든다. 그 견딤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무의식의 포기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건 누구입니까? 이 관계에서 당신이 지키고 있는 건 가정입니까? 상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입니까? 정작 당신 자신은 누구에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던 그 질문을 철학은 용기 있게 꺼내놓습니다. 당신은 이 안에서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기능하고 있습니까? 마당 한켠에 오래된 연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밤마다 그 불빛이 온 집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사랑했고 그 빛을 바라보며 안정을 얻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등 속의 기름은 말라갔고 심지는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빛은 남아 있었지만 그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켜지는 빛일 뿐.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젠 이 등을 끄자. 그리고 새 불을 찾아보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상처낼 수 없습니다. 진짜 상처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잠드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시하는 표정 하나, 무시되는 감정 하나에 우리는 자꾸만 내가 틀렸나? 하고 물으며 조용히 천천히 무너집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움은 때로 폭력이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존재 앞에서 가장 쉽게 약해진다. 그리고 그 약함이 반복되면 우리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닫기 시작합니다. 다친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햇살을 막기 위해 창문을 덮었는데 어둠에 눈이 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멀어진다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의지가 모든 행위의 근본이다. 내가 점점 작아지고 말이 줄고 감정이 말라가고 웃음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멀어져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많은 부부가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같은 실수를 하고 상대는 같은 말로 상처 주며 관계는 점점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 단순한 반복에서 중요한 통찰을 건져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당신은 관계를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실은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부도, 가정도, 아이도 당신이라는 기반 위에서 유지됩니다. 당신이 고장나면 그 모든 것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조금 멀어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은 나를 먼저 지켜야 하니까. 한 그루의 나무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나무를 감싸 안고 가지 사이로 다정히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바람은 거세졌고 나무는 흔들리고 잎은 떨어지고 뿌리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바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바람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도록 거리를 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나무도 바람도 서로를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인내다. 부부는 참는 게 미덕이다. 견뎌야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버티고 참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어느새 관계가 아니라 버팀목처럼 자기 자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이 오래된 문장을 되묻습니다. 정말 그 견딤이 옳은 걸까?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파괴를 용기로 착각하지 않는다. 참는다는 건 결코 영웅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자기 존엄을 소진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돌아오지 않는 상대 앞에서 반복해서 참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것입니다. 참다 보면 괜찮아진다는 건 착각입니다. 감정은 눌러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뿌리내리고 언젠가 더 크고 더 위험한 모양으로 터져나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가장 약한 방식으로 폭발한다. 침묵이 쌓이면 언젠가 외면이 되고 외면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변하길 바랍니까?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을 그냥 넘기고 싶은 것입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는 말을 듣기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철학은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삶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끝에서 자신을 잃었다면 그 견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 상처난 자존감, 바닥난 감정 위에 남은 건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지? 라는 허무함 뿐입니다. 그 허물을 마주하고 나서야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견딘다고 사랑이 다시 피어나진 않는다는 것을. 산속에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눈이 덮이고 비가 내려도 그 바위는 늘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죠.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그 바위를 사람들은 굳건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바위 속엔 수많은 금이 가 있었고 깊은 틈엔 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해도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감정이 무시되는 순간 관계는 멈춥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내 말이 흘러가고 내 감정이 가볍게 치부될 때 그 관계는 함께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그래. 그걸 가지고 또 그래. 또 예민하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감정을 나누는가? 아니면 삼키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관계를 상호적 정서의 공유라고 말했습니다. 공감 없는 관계는 단지 두 개의 삶이 평행선처럼 이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삶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모른 채 그저 존재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결국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말에 감정이 상했을 때 당신은 진심으로 말해보았나요? 혹은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그냥 넘기자 하고 지나쳤나요? 니체는 말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깊은 곳에서 날카로워질 뿐이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로 굳어져 사랑을 갉아먹게 됩니다. 감정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벽과의 동거입니다. 벽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눈빛에 아무 감정도 주지 않으며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저 거기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함께 있는 외로움이라는 가장 견디기 힘든 형태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존재의 교환이 있는 관계에서 온다. 교환되지 않는 감정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일방통행이 관계를 침묵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왜 내 감정은 사소하게 여겨지는가요? 부부 사이에서 특히 여성은 감정을 표현할수록 민감하다, 감정적이다, 복잡하다는 말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정은 삶을 꿰뚫는 진실이다. 감정을 부정당할 때 당신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말하라고 합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자기 감정을 꺼내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바닷속에서 혼자 소리를 내는 고래가 있습니다. 그 고래의 주파수는 다른 고래들과 맞지 않아서 아무도 그의 울음을 듣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자기만의 주파수로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 소리는 바다 전체에 퍼지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고래는 존재하지만 함께 있지 않은 존재로 바다를 떠돌 뿐입니다. 감정은 전해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은 사랑의 적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무시되는 순간 관계는 함께 있는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온기가 사라졌을 때 예전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고
마음이 녹았고 어깨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단어를 들어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존재를 지탱해주는 감정이지 관계를 고정하는 도구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 당신에게 부담이 되었고 울타리가 되었고 때로는 굴레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감정이 아니라 역할로 변한 것입니다. 그 말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감정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주 말해도 상대의 눈빛이 식어 있고 행동이 멀어져 있다면 그 말은 의미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이 던져지는 마음에 있다.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단지 반복되는 말, 의무처럼 건네는 표현, 아니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메아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참고, 버티고, 희생하고, 스스로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 모든 흐름에 제동을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아닌, 그 관계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랑은 스스로의 내면을 맑게 한다. 사랑이라는 말이 당신 안에서 무겁고 혼란스럽다면 지금 그 말은 당신을 지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마당 한켠에 오래된 연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밤마다 그 불빛이 온 집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사랑했고 그 빛을 바라보며 안정을 얻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등 속의 기름은 말라갔고 심지는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빛은 남아 있었지만 그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켜지는 빛일 뿐.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젠 이 등을 끄자. 그리고 새 불을 찾아보자. 사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을 때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당신을 지워가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